안녕하세요, 블랙선입니다. 다시 아래 공포가 드리운 걸까요? 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3.26%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도 2.12% 하락, 그리고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던 다우존스 지수도 1.51%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블랙 먼데이로 불린 지난 8월 5일 이후 한 달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한 달 전에도 이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리세션에 대한 공포감이 엄습을 했었죠. 이번에는 어제 미국 공급관리자협회인 ISM에서 발표한 8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인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였던 47.5보다 떨어진 47.2로 발표가 되면서 지난달 46.8보다는 다소 높긴 했지만 역시나 시장의 예상치를 벗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증시 하락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제조업 PMI는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50보다 낮으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최근 1년 동안 50을 넘은 건 지난 4월 한 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5개월 연속으로 예상치를 넘어서는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짙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물론 이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펼치다 보니 이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 50 이하의 수치가 계속 나오곤 했죠. 하지만 이 의도된 물가를 잡기 위한 정말 의도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자, 최근에 CPI인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거의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살려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죠. 2.9%까지 떨어졌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될 이 9월 CPI 지수는 지금보다 더 떨어진 수치가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연준은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 빠르게 금리 인하를 단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쯤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패드워치를 확인해 봐야겠죠. 역시나 하루 사이에 금리를 0.5% 내려야 한다는 빅컷에 대한 가능성이 30%에서 38%로 껑충 뛰어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0.25% 금리 인하 가능성은 70%에서 62%로 떨어졌는데요. 자, 18일 FOMC 회의를 앞두고 아직 발표되어야 할 여러가지 지표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준의 고민은 점점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6일 발표 예정인 이 고용지표마저 좋지 않게 나온다면 빅컷의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될 것 같고요. 한 번에 0.5%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빠르게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또 시장은 정말로 이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공포감으로 주가는 또다시 출렁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빅컷 이후에 낮아진 이 금리로 인해 경기 부양의 효과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차분히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왜 미국 경제의 움직임을 알아야 되냐면 결국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 세계 투자 시장을 쥐고 있는 건 바로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이 휘청하면 한국은 넘어질 만큼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으로 변동성 지수 역시 하루 사이에 33.25%나 급등을 했습니다. 자, 지난 8월 5일 블랙 먼데이 이후 가장 높게 오른 건데요. 그래도 지난달의 충격보다는 덜한 것 같습니다. 원래 좋지 않은 소식도 처음 들었을 때가 가장 큰 충격이지 또 자꾸 듣다 보면 무뎌지게 되기 마련이죠. 하지만 앞으로 발표될 여러가지 지표들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앞으로도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잦은 매매보다 관망을 하시면서 시장을 지켜보는 게 리스크 관리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최근에 63까지 올랐다가 65까지 다시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차익 실현이 정말 눈앞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제 발표된 PMI 지수를 기점으로 당분간은 아래 공포 때문이라도 지수 하락과 함께 꺾여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섣불리 투자하시기보다는 역시나 관망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며칠 전에 언급해 드렸다시피 9월은 미국 증시에서 1년 중에 가장 좋지 못한 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첫날부터 화끈하게 내려주고 있는데요. 대공황이던 1931년 9월 S&P 500 지수는 29.6%로 사상 최악의 한 달을 보냈고 2008년 9월에는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하면서 S&P 500 지수가 9% 넘게 하락을 하기도 했고 역사적으로 1년 중에 43% 정도밖에 상승하지 못하기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9월 효과라는 말로 이 9월의 약세장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자, 덕분에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여전히 불안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미국장은 그동안 오른 거라도 있지, 자,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 좋지 못했잖아요. 자, 오를 때는 디커플링이 되고 떨어질 때만 커플링 되는 현실이 정말 짜증나기도 하지만 이 또한 투자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패닉셀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자, 이번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을 했죠. 하루 만에 9.53%나 떨어지면서 시총 2,790억 달러 하나로 약 374조 원 가량이 하루 만에 증발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증시 역사상 최대 1일 시가총액 하락으로 기록이 됐는데요. 자, 미국에서 시총 1, 2위를 다투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점 대비 10배 이상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혼자 승승장구를 했는데 떨어질 때도 오른 만큼 또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로 현재 14%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AI 대장주지만 이 AI 산업이 부흥하는 시점이 예상보다 멀어지고 있다는 경고가 시장에서 서서히 반영되는 그런 결과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장주인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반도체 섹터 전반으로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그 여파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까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하락폭도 적지가 않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JP모건은 기술기업 이외의 기업들이 AI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시작하지 않는 한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는 정당화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고, 블랙록 역시 AI 도약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며 몇 분기가 아니라 몇 년이 걸리는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는 말이죠. 몇몇 대형 기술주들의 그런 수요만으로는 엔비디아의 현재 주가가 설명이 안 될 만큼 너무 많이 올랐다는 말입니다. 아직 AI 시대가 오지 않았다는 반증인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강화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자, 블룸버그는 미 법무부가 엔비디아와 일부 다른 기업들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에 대한 소환장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독점법 담당자들은 엔비디아가 기업들이 다른 AI 칩 공급 업체로 바꾸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자사의 AI 칩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다른 경쟁 업체들이 제보가 있었다고 하죠. 자, 현재 신고를 접수하고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전 세계 AI 칩 시장에서 8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업체들의 견제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고, 자, 여러 가지 악재까지 몰리면서 급락을 면치 못한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기업의 성장성만큼은 탄탄한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긴 호흡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가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우선 6일날 발표 예정인 고용지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이 결정되면 시장은 또 그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좀 더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